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오늘은 13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일본어의 형용사 중에서 일단 지난 시간까지는 이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나머지 형용사죠. 나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어떻게 생겨먹은 앤지 나 형용사의 특징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찬가지죠. 일단 나 형용사도 무엇무엇입니다로 대수를 붙여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간에다가 자 아리마생을 붙여서 나 형용사도 부정문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 형용사의 또 연결형이죠. 무엇무엇하고 무엇무엇해서라고 할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요. 그 밖에 오늘도 숫자와 개수 셀 때 어떻게 일본어로 이야기하는지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히토츠 요인학교에 나와 있네요. 일단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본어죠. 일본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그쵸? 뭘 알아야 요거 주고 요거는 얼마고 물건을 사실 수가 있잖아요. 주문도 하실 수가 있고. 자, 그럴 때 일단 카운팅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하나부터 10까지 셀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 2, 3, 4와는 또 다르죠. 왜냐면 우리도 하나, 둘, 셋, 넷으로 세기 때문에 일본어로도 하나, 둘, 셋, 넷으로 셀 때 발음이 다릅니다. 1, 2, 3, 4보다. 볼게요. 히토츠, 하나죠. 둘은 후타츠, 그 다음 셋은 미츠, 요츠, 그 다음 다섯은 이츠츠, 그 다음 여섯은 무츠, 나나츠, 시치츠라고 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나나츠, 그 다음 여덟은 야츠, 아홉은 고코노츠라고 합니다. 이게 큐나 쿠와 왠지 연동이 될 것 같은데 9개 뭐 이런 식으로 개수 셀 때는 고코노츠라고 하고요. 열일 때는 토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 2, 3, 4와 조금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부터 10까지는 다시 한번 보면 1, 2, 3까지는 문제 없는데 용과 시 두 가지, 그쵸? 읽는 방법 4 있었고 5, 6 가다가 시치, 나나 이 7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8은 하치, 그 다음 9는 큐와 쿠, 그리고 10은 주 이렇게 카운팅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니까 외워두시고 일단 이건 물건을 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히토츠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인 거죠. 히토츠. 자, 그 다음 400엔 나와 있는데 용이 샤크엔 100은 샤크라고 하고요. 용은 4이기 때문에 4에다가 100을 갖다 붙여서 400. 그죠? 용이 샤크 N은 일본어의 화폐를 말하는 단위죠. 우리는 원이잖아요. 일본은 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숫자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4, 7, 9, 용, 나나, 큐를 우리가 잘 외워서 그죠? 시치, 쿠보다 이 용, 나나, 큐를 더 자주 쓴다라고 비교적이에요. 아닐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이걸 그냥 무턱대고 선생님이 용, 나나, 큐를 더 잘 쓴다며요 라고 하시면 저도 곤란합니다만 일단은 뭐 굳이 따지자면 얘네들 비율이 조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100은 샤크라고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00은 샤크니까 여기서부터 2부터 붙이면 돼요. 니 샤크. 자, 근데 3은 산이죠. 산인데 샤크에다 붙이면 이게 3벼크가 됩니다. 얘는 발음상 그래요. 그리고 4샤크, 5샤크, 롯벼크인데 로크죠. 얘는 초금처럼 바뀌어서 롯벼크. 그러니까 3이랑 6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나나샤크, 핫벼크, 그 다음 큐샤크. 9는 쿠하크라고 하지 않고 큐샤크. 자, 천은 생입니다. 그 다음 만은 망인데 그대로. 근데 만원은 1만원이라고 발음을 해야 됩니다. 천은 천원이죠, 우리도. 만원은 만원인데 일본어로는 천원은 예를 들어서 세우원. 그리고 만원은 마음원이 아니라 이치를 붙여서 이치마음원. 이 만원만 예외예요. 항상 만원 단위 앞에는 이치, 1을 말할 때는 이치마음원. 이런 식으로 이치가 붙는다는 거 조금 다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미츠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히토츠, 후타츠, 미츠, 그쵸? 물건 셀 때 3개라고 할 때는 미츠였죠? 근데 이 데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이기도 해요. 어디에서라고 할 때 데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미츠데라고 하면 3개 해서란 뜻이 돼요. 다 주세요란 뜻이죠. 미츠데. 생행이라고 하면 3개 해서 1000엥이란 뜻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개에 얼마라고 할 때는 히토츠데 이쿠라 데스까라고 히토츠 이쿠라 데스까라고 하나 뒤에다가 우리가 지금 데를 붙여서 해서인데 한 개에 얼마라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히토츠에다가 가격을 붙이시면 돼요. 히토츠 이쿠라 데스까라고 우리가 얼마예요라고 묻는 거. 이쿠라라는 표현에다가 데스까를 붙여서 히토츠 이쿠라 데스까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히토츠를 붙이면 되는데 2개부터는 대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2つでいくらですか? 3つでいくらですか? 4つでいくらですか? 5つでいくらですか?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2개 해서 얼마예요? 3개 해서 얼마예요? 라는 식으로. 그 대신 하나를 이야기할 때는 1ついくらですか? 1つ뭐 1000엔です라고 하면은 하나에 1000원, 1000엔입니다. 라는 식으로 대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해서 조금 숫자 세우고 개수 말하는 거 한번 해봤는데 일단 오늘의 메인은 얘입니다. 나 형용사. 우리가 이 형용사 지난 시간까지 배웠을 때는 그렇죠. 우리가 수식하는 형태가 2로 끝나, 2로 되고 기본형도 2로 끝나서 이 형용사죠. 그럼 나 형용사는 선생님 나로 수식이 되고 기본형도 나겠네요. 라고 이제 미리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예습한 학생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요. 자, 근데 이 나 형용사는 기본형이 다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오이시라고 나와 있는데 그 앞에 보시면 신센데라고 나와 있죠. 얘는 신선하다라는 나 형용사인데요. 기본형은 신센나가 아니라 신센다예요. 그래서 무엇이 신선하다. 이런 식으로 동사 자리에도 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나 형용사를 형용동사라고 합니다.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동사의 역할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 형용사 이렇게 형용동사, 동사의 역할을 할 때는 다로 끝나는데 기본형이 이게 갑자기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 다가 나로 바뀌어요. 신센다가 나로 바뀌어서 신센나 링고라고 하면 신선한 사과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수식할 때 이 형용사는 그쵸 이 그대로 그대로 쓰니까 이 형용사라고 하고 얘는 다가 나로 바뀐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 나 형용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편의상 우리는 이 형용사와 나 형용사로 구분을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정신만 차리시면 되는 부분은 나 형용사도 어미가 있고 어간이 있는데 어간 부분은 이 다 기본형인 다 끝나기 바로 직전까지고 그쵸 어미는 다 이 어미 다가 수식할 때 나로 바뀐다. 요것만 정신을 차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 나 형용사를 이번에는 연결을 할 건데 우리가 이 형용사 같은 경우는 쿠대로 연결했었죠.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다 자리에다가 대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신센네라고 연결이 됐고요. 뒤에는 오이시, 이 맛있다, 맛있는이라고 하는 그쵸? 이 형용사이기 때문에 데스 그대로 연결해서 맛있습니다가 됐기 때문에 뒤는 신경 안 쓰시고 앞에 이 대로 연결된 부분만 신선하고 라고 바뀌었다는 부분만 조금 강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부정형 나와 있어요. 나시와 스키자 아리마셈. 자, 나시는 배죠. 자, 근데 일단 스키자 아리마생이 나와 있어요. 스키다가 원래 기본형입니다. 무엇을 좋아하다. 근데 이거를 이번에는 나 형용사 부정문을 만들 때에는 그렇죠. 우리가 쿠 아리마생으로 바꿨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형용사. 얘는 자로 바꿉니다. 자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바로 스키다 부분을 탈락시키고 스키자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가 되고요. 아리마생은 다시 한번 줄이면 자 나이데스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 형용사는 일단 부정문으로 바꿀 때에는 쿠가 아니라 자로 바뀌어서 뒤는 똑같이 아리마생으로 연결하면 된다. 여기서는 배는 스키자 아리마생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 형용사 다시 한번 정리하면 스키다 나와 있는데요. 좋아하다 라는 나 형용사죠. 부정문은 이 다 부분 어미 끝을 자로 바꾸고 스키자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가 되고요. 이 아리마생은 나이데스로 더 축약을 시킬 수가 있죠. 스키자 나이데스. 혹은 자는 네와로도 바꿀 수 있었죠. 네와 아리마생이 축약돼서 자 아리마생으로 바뀐다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키자를 스키네와 아리마생으로 바꿀 수 있고 혹은 스키네와 나이데스라고도 바꿀 수가 있으니 이거를 다 외우시려면 정말 그때부터 머리가 아프죠. 하나만 일단 자 아리마생을 외워두셔서 마구마구 활용을 하셔서 조금 괜찮아지면 그때부터 조금 버라이어티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 형용사 표현 정리 기본형은 다로 끝나고 그쵸? 현재 부정은 여기다가 자, 나이라고 하면 그냥 좋아하지 않다. 이 나이로 합니다. 이게 정중체가 아닐 경우에는 자 아리마생 우리가 아리마생으로만 배웠지만 나이를 붙이면 바로 뭐뭐하지 않다가 되거든요. 가와이이, 가와이쿠 아리마생인데
가와이크 나이라고 하면 귀엽지 않다. 이게 바로 부정문, 정중체가 아닌 부정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이. 자, 그리고 현재 긍정 정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냥 데스만 붙이면 되죠. 쉽게. 다 빼고 스키데스라고 하면 좋아합니다가 되고요. 다른 점은 이 형용사는 이 형용사 다 통째로 넣었다가 데스를 붙이는데 이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끝에 어미 끝 다를 탈락시키시고 데스로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형용사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현재 부정 정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무조건 자, 아리마생 붙이시면 되고요. 혹은 줄여서 자, 나이데스라고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가 되고 연결을 할 때는 이 형용사는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얘는 대로 연결해서 스키데라고 하면 좋아하고 좋아해서라는 표현이 됩니다. 잘 이해가 되셨나요? 나 형용사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답니다. 네네.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링고 다케가 스키데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케라는 표현 나와 있네요. 일단 only예요. 영어에 only.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무엇만이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링고 다케라고 했기 때문에 사과만이라는 표현이 되고요. 가가 이어졌어요. 자, 링고 다케가. 근데 여기서는 사과만이 이렇게 직역을 하면 만, 이, 가가 왜 이, 가에 해당되는 조사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는 아는 거는 오죠. 그래서 오스키다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하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는 앞에 가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말과 다른 점이에요. 한국어, 일본어 진짜 똑같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하지만 다른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가로 을에 해당되는 조사를 대체하니까 이 부분 조금 체크하시고 넘어가실게요. 그래서 아나타가 스키다라고 하면 당신을 좋아한다. 그리고 무시가 기라이다. 기라이다도 나형용사죠. 싫어하다라는 나형용사인데요. 앞에 을을 벌레를 싫어하다이지만 오가 아니라 가를 써서 무시가 기라이다라고 하면 벌레를 싫어한다 라는 표현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것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나 형용사의 정중체는 그쵸? 다는 빼셔야 돼요. 이 형용사 다 썼어요. 탈락시키시고 데스만 붙여서 스키다, 좋아하다는 스키데스라고 해야 좋아합니다 라는 표현이 된다는 것 정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패턴 톡톡 해볼게요. 1개에 400엔, 3개에서 1000엔입니다. 인데요. 그렇죠. 우리가 1개 할 때는 대 붙이지 않고 히토츠 정도만 이야기하고 뒤에 숫자 붙이고 2개부터는 대 붙이면 된다라고 수업 시간 정리를 했는데 해볼게요. 히토츠 400엔, 3つで 1000엔です라는 문장인데요. 자, 그럼 가볼까요? 1개에 300엔, 3개에서 600엔입니다. 라는 거 해볼게요. 히토츠 300엔, 3つで 600엔です라고 하면 그렇죠. 뭐 하나 거의 공짜로 주는 거네요. 자, 그 다음 100 나와 있고요. 200 나와 있네요. 히토츠 200엔, 3つで 200엔です라고 하면 그렇죠. 하나 100원, 100엔, 3つ, 3개에서 200엔이 되겠습니다. 히토츠 100엔, 3つで 200엔です. 자, 이번에는 400, 400 나와 있고요. 800 나와 있네요. 800 넣어서 만들어 보면 히토츠 400엔, 3つで 800엔です. 자, 8 요거 초금의로 바뀌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넘어가시고요. 자, 500 셋 나와 있네요. 500과 1000단위 나와 있습니다. 히토츠 500엔, 3つで 1000엔です. 3つで 1000엔です. 이런 거를 하나 더 주는 걸 오마케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더 주세요. 뭐 덤으로 더 주세요. 서비스 더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본어는 오마케라고 합니다. 하나 더 주세요. 이렇게 해서 500, 1000엔까지 봤고요. 고노링고와 신센데 오이시 데스라고 했어요. 이 사과는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신센데, 그쵸, 연결하는 나 형용사 연결하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라는 단어 나와 있죠. 고코와 자, 신센다는 신선하다 이고요. 야스이 싸다인데요. 어떤 가게를 가리키나 봐요. 고코와 그쵸, 신센데 다자리에다 대 넣기 때문에 야스이 데스 그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밑에 고코와 키레데 오이시 데스라고 하면 아름답고 맛있습니다가 됩니다. 잘하셨나요? 그렇죠.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할 때 대로 연결을 하는 거니까 얘 다자리에다가 대가 이미 글자로 써있죠. 얘네만 탈락시키시고 이 블랭크에다가 넣으시면 되는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이번에는 방이죠. 해야, 시즈카다, 조용하고요. 야스이, 싸다 나와 있네요. 자, 해야와 시즈카데 야스이 데스. 그 다음 다나카시 나와 있고 한사무다, 핸섬하다죠.
오모시로이 재밌다 넣어서 만들어보면 다나카상과 한사무대 그렇습니다. 오모시로이 데스가 되겠죠. 네, 그 다음 문제는요. 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와 있네요. 나시와 스키자 아리마생인데요. 배 자리에 나시 들어갔고 우리 나 형용사의 부정문을 만들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과 나와 있고요. 링고, 기라이다, 싫어하다 나와 있죠. 링고와 기라이자 아리마생. 다 자리에다가 자가 들어가고요. 뒤에 아리마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나와 있네요. 에고. 자, 에와 이 발음이기 때문에 그저 에고 장음으로 이야기하면 되고요. 조즈다, 잘한다 라는 나 형용사 네와 아리마생으로, 자 아리마생으로 바꾸면 에고와 조즈자 아리마생이라고 하시면 영어는 잘하지 않습니다. 잘 못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혼고 나와 있네요. 해다다 나와 있어요. 뭔가를 되게 못할 때 조즈, 잘하다의 반대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니혼고와 해다자 아리마생이라고 하면 일본어는 못하지 않습니다. 즉 잘합니다. 여러분 가르쳐서 할 수 있는 말이죠. 자, 그 다음 나시, 배에 나와 있고요. 나시와 진센 자 아리마생, 그죠? 신선하다라는 나형용사 뒤에 다 빼고 자 아리마생으로 연결해서 신선하지 않습니다 이고요. 자, 이번에는 사과 마늘 좋아합니다. 마늘 좋아합니다. 다케가 스키데스. 중요한 거는 많은 다케지만 조사가 더 중요했죠. 가라는 조사 써서 스키데스 좋아합니다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배만 좋아합니다. 나시 다케가 스키데스. 그 다음 일본어만 좋아합니다. 니혼고 다케가 스키데스. 그리고 이것만 좋아합니다. 고레 다케가 스키데스. 마지막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이에요. 아나타 다케가 스키데스라고 하면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키데스 같은 경우는 스키다가 기본형이지만 정중체로 할 때 나 형용사는 다 뺀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잊지 마시고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가장 쉬운 독학 일본어 첫걸음, 오늘은 14번째 시간인데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일본어로 가격을 묻고 그리고 대답하는 표현들을 함께 익혀보셨는데요. 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함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시우가 외출을 했는데요. 링고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묻습니다. 일단 데스까가 붙었기 때문에 의문문인 거는 이제 눈 감아도 그쵸? 아실 수가 있을 건데요. 앞에 이 링고와 라고 하는 표현, 자, 링고 일본어로 사과였습니다. 우리가 배, 나시라던가 그리고 귤, 미캉 등등 과일 이름 함께 체크를 했었던 것도 기억하실 겁니다. 링고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쵸? 사과라는 표현, 자, 발음이 조금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링고 가운데 응이라고 하는 일본어 히라가나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발음 시간에 체크했었던 그러한 이 표현, 이 링고 바로 응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얘는요, 발음을 할 때는 그렇죠. 리응고 하나하나 발음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장음 발음할 때 이 응이라고 하는 글자는 단어 앞으로 오지는 않고 중간에 들어가서 니은 받침이라던가 또 미음, 이음과 같은 받침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었어요. 여기서는 링고인데 그쵸? 이응에 가깝지만 약간 코맹맹이 소리를 내면서 링고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정확한 사과라고 하는 발음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쿠라 데스까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표현이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표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쿠라만 떼어서 살펴보자고요. 뭐냐 하면 우리도 왜 얼마예요? 얼마입니까? 라고 정중하게 대부분 묻고 그리고 그쵸? 사고 할 텐데 동네에 오래 살다 보면 과일 가게 사장님이라던가 채소 가게 이모님들 이렇게 안면 치고 난 후에는 얼마? 이렇게 묻죠. 단 전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릴 경우에 이렇게 가끔 친근체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왜 여자분들 애교 섞인 목소리로 얼마? 이런 식으로 깎아줘 말씀하시죠. 바로 일본어로도 이렇게 친근체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쿠라 데스까이기 때문에 이 데스까입니까만 딱 빼버리시면 이쿠라라고 물으면 바로 우리말에 얼마라고 묻는 친근체가 됩니다. 그런데 포인트는요.
의문문은 그렇죠. 뉘앙스, 인토네이션 전부 다 올리는 게 의문문으로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쿠라라고 확실하게 올려주셔야 상대편에게 얼마인데?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 되니 이 표현 따로 외워두시고 조금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라던가 이렇게 친한 분들한테는 데스카를 생략하고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간혹 우리가 뭐 요즘에는 해외를 많이 나가시죠. 이렇게 면세점 다니다 보면 일본 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쿠라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표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정중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얼마라고 묻는 건데 왜 듣는 사람 왜 반말하면 갑자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와 장소를 조금 봐가면서 친근체로 말할 것인지 아니면 정중체로 이야기할 것인지를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대잉 여기도 마찬가지죠. 발음이 들어가서 대잉 앞에는 약간 니은 받침에 가깝게 발음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잉 같은 경우에는 링고와 같습니다. 이응 발음을 하면 되는데 약간 코맹메리 소리가 나게끔 대잉 이렇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점원이 1つ 400엔, 3つで 1000엔です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つ 400엔, 3つで 1000엔です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하나를 가리키는 표현 1つ였습니다.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0 카운트를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해보면 1, 2, 3, 4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었죠. 용 그리고 시가 있었고요. 5부터는 5, 6, 7, 7인데요. 7 같은 경우에는 나나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하치, 큐, 주라고 있습니다. 9는 또 쿠와 큐라고 나눠서 그때그때 읽을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400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100단위가 일본어로 그쵸 우리 단위 세는 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샤쿠였습니다. 여기 앞에는 시하쿠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샤쿠라고 해야 400이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단위가 앞에 어떤 숫자가 붙느냐에 따라서 그쵸 мя크라고 타금 발음이 나기도 하고 그리고 반타금 펴크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 얘는 규칙이 있다라기보다는 그쵸 입에 붙을 때까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체크하시는 편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로뼈크라고 해서 600 같은 경우에는 반타금이 붙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3 мя크라고 해서 이번에는 타금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발음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 용샤크가 나온 김에 체크를 하시고요. 히토츠 하나의 라는 뜻이었죠. 우리 하나 같은 경우에는 히토츠만 이야기하면 뒤에 금액이 붙으면 하나 얼마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요. 밑에는 미츠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여러 가지 활용 방법이 있어요. 장소를 나타낼 때도 대가 들어가고요. 한국대라고 하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엔피츠대라고 하면 연필로 쓰다라던가 라고 할 때 수단, 도구 등을 나타낼 때도 이 대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세 개 해서, 다 해서라는 이 해서에 해당되는 조사가 바로 여기서 대로 쓰였으니까요. 문맥에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를 보시면서 그때그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가 400엔인데 미츠대 세이엔데스 3개 하면 1000엔에 주겠다네요. 세이엔데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유리에가 오이시 데스까? 라고 했네요. 오늘은 유리에랑 시우가 같이 사과를 사러 나갔나 봐요. 그쵸? 시우가 은근히 유리에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이렇게 나갔나 봐요. 오이시 데스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오이시 이 표현은 그렇죠. 끝이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입니다. 이 형용사 정중체 의문문을 만들 때에는 어미 끝에다가 그대로 데스까만 붙이면 무엇 합니까? 라는 이 형용사의 의문문을 만들 수 있죠. 내일이 소개팅이신데 예를 들어서 여자분들 이뻐요? 라고 남성분들이 물을 때 가와이 데스까? 라고 물을 수도 있고 그쵸? 이뻐? 남자분들은 그쵸? 20대나 30대나 40대 이후에도 계속 이뻐? 이거 중요시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들 막 우스갯소리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에도 키레이 데스까? 라고 뒤에다가 데스까만 붙이면 의문문으로 예쁩니까? 라고 의문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맛있습니까? 라고 했기 때문에 오이시 데스까? 라고 의문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죠. 대인이 그 다음에 고노링고와 신센데 오이시 데스 라고 했네요. 여기서 볼 것, 일단 고노라고 하는 표현부터 보면요. 고소아도 기억하시죠? 지시대명사였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그쵸 가까운 곳에 있는 게 고였어요. 고래, 소래, 아래, 노래라고 하면 이것, 그것, 저것, 어느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 코에다가 이번에는 노를 붙이면 그쵸 우리 노 같은 경우에는 명사와 명사 연결할 때 수식할 때 연결하는 조사 의의 역할을 한다라고 배웠잖아요. 지시대명사 이 코 앞에다가 뒤에다가 노를 붙이면 고노링고와라고 하면 이 사과는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이 사과라고 하는 명사를 이 고노가 수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사과는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신센데 오시데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은 그렇죠. 이때이죠. 신센데 기본형은 신선하다의 나형용사 신센다입니다. 이 신센다, 신센나로 바뀌어서 수식을 해서 그렇죠. 붙여진 이름이 나형용사였는데 이 나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될 때 바로 대로 연결이 됐었죠. 이 형용사는 그렇습니다. 쿠때가 나오시나요? 여기서 오이시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보면 오이시 쿠때로 연결하시면 되죠. 신센데 오이시 데스라고 했기 때문에 신선하고 맛있습니다가 되는 거고요. 바꿔볼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오이시 쿠때 신센 데스라고 하면 다 탈락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데스 붙이면 신선합니다라고 하는 정중체가 되죠. 이렇게 연결형만 알면요. 이 형용사든 나 형용사든 막 팍팍 자리 바꿔가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응용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가끔 머리 회전하는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요. 고노 나시모 오이시 데스라고 했네요. 마찬가지로 고노 뒤에 수식된 게 나시죠. 배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사가 와가 아니네요. 모인데요. 그쵸? 우리말에 도에 해당되는 조사입니다. 고노 나시모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배도라고 했고 오이시 데스 맛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네요. 자, 시우가 나시와 스키자 아리마생이라고 이어서 대답을 했는데요. 어쩜 저랑 시우 입맛이 똑같습니다. 저도 사과는 왠지 씹을 때 아삭아삭해서 참 좋아하는데 배는 조금 그 수분감이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럽기도 해서요. 듣는 그죠? 배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시우가 나시와 스키자 아리마생 그렇죠. 근데 점원이 이렇게 배도 맛있다고 추천을 했는데 굳이 그 앞에서 면전에다 대고 좋아하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지 살짝 저도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 이자 아리마생을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 봐야 할 것 같아요. 스키자 아리마생 원형은 그렇습니다. 스키다죠. 스키다 좋아하다인데요. 나 형용사죠. 스키다 기본형이고 이 스키다 좋아하다를 이번에는 정중체로 부정을 하고 싶을 때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다 부분에다가 자 아리마생을 넣으면 무엇 하지 않습니다가 됩니다. 나시와 라고 했기 때문에 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점원한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링고 다케가 스키 데스. 자, 뭐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케도 알면 좋습니다. 무엇 또 좋다라고 할 때 이제 도, 뭐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다케, only죠. only. 그래서 링고 다케가 스키 데스라고 하면 사과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응용해 볼 수가 있죠.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신, 아나따라고 하는 2인칭을 활용해서 아나따 다케가 스키 데스라고 하면 당신만을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약간 일본의 고백 스타일과 한국의 고백 스타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아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참 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근데 일본어로 사랑해를 그대로 바꾸면 아이시테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어. 이런 표현인데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일본 드라마나 영화들을 자주 보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타이밍에서 이 표현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일본에서는요, 본인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 우리말에 이 사랑해라는 표현에 해당되는데, 아이시테이루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여기에 나와 있는 스키데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합니다. 여학생이 선배에게 가서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들고 가죠. 자, 그러면서 선배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그렇죠, 센파이, 스키데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뭐 직장 동료끼리 고백을 한다라던가 라고 할 때는 일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의 정도는 이 스키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연예인들이 한류가 터진 다음에 일본에 갔을 때 왜 인사하잖아요. 무대 인사. 이런 것들 보면은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표현하죠. 우리 연예인분들, 이렇게 팬분들 참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사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거를 통역을 하게 될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스키데스라고 표현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우리말에 직역하는 느낌으로다가 아이시테마스라고 마스형으로, 이제 이건 동사 부분에서 제가 나오면 씁니다로 동사를 바꿀 때에는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겠지만 이렇게 사랑합니다, 아이시테마스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이야기를 할 건지 항상 통역사들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별걸 다 고민하죠. 저희 직업이 이래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는 문화도 조금 다르다는 거를 이 본문 나온 김에 조금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나게가라고 하면 마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링고 나게가 스키데스라고 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본문 살펴본 김에 오늘의 회화술술 하나 더 이쿠라 데스까? 라는 부분 조금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죠. 얼마예요? 라고 정중하게 물을 때인데 데스까를 조금 생략시키면 얼마라고 가격을 물을 때 친근체로 물을 수 있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 어미 끝은 확실하게 이쿠라라고 올리셔야 질문이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요. 그럼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다음 질문에 보기와 같이 답하세요라는 문제고요. 링고와 이쿠라 데스까? 라고 질문을 했네요. 사과는 얼마입니까? 가로에 400엔 나와 있네요. 자, 100단위 발음 어떻게 하는지를 주의하시면서 함께 풀어볼까요? 링고와 400엔 데스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해볼까요? 나시와 이쿠라 데스까? 배는 얼마입니까? 600엔 가볼까요? 나시와 600엔 데스. 자, 6 같은 경우에는 로크가 그쵸, 올바른 발음인데 이게 100단위랑 붙으면 로크 샤크엔이 아니라 그죠, 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초금으로 바뀌어서 로피아크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사카나와 이쿠라 데스까? 사카나와 이쿠라 데스까? 생선은 얼마입니까? 300엔 나와 있네요. 그렇죠? 얘도 타금 바뀌었죠? 사카나와 300엔 데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아나타와 링고가 스키 데스까? 라고 이번에 질문을 했네요. 하이와 이에로 대답을 해보면 당신은 사과를 좋아합니까? 자, 문제지만 요 조사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스키 데스까 좋아합니까? 라고 할 때 우리말의 조사 앞에 붙는 거는 을인데 일본어로는 그쵸, 오가 아니라 바로 가. 사과가 좋습니까? 에 해당되는 조사가 붙는다는 것, 요거 주의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하이! 와타시와 링고가 스키 데스. 이에 와타시와 링고가 스키 자 아리마센. 다 자리에다가 자 아리마센만 넣으면 부정문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야사이와 신센 데스까? 신센다, 신선하다 라는 나 형용사를 가지고 하이! 야사이와 신센 데스. 하이! 야사이와 신센 데스. 이에 가볼까요? 이에 야사이와 신센 자 아리마센. 그렇죠? 이렇게 자 아리마센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어로 바꾸세요. 문제 풀어볼게요. 사과를 좋아합니다. 있네요. 링고가 스키 데스. 조사를이지만 바로 일본어에 가라는 조사를 쓴다라는 것만 확실하게 짚으시면 이 문제 어렵지 않아요. 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시와 그렇죠? 스키자 아리마센 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제는 끝이네요. 나시와 스키자 아리마센까지 이렇게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왁자지껄 일본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럭키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맞춰볼까 합니다. 럭키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몸백이야? 뭐 명품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우리 럭키백이라고 해서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그 가방 같은 이렇게 봉다리 같은 가방 안에 잔뜩 뭔가 선물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뭐 명절도 포함을 해서요. 뭐 생일이라던가 무슨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자녀분들 혹은 친구분들 뭐 애인분들한테 선물을 하시고 뜯어보게끔 해서 이렇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하는 바로 그 백을 우리가 럭키백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원조가 일본입니다. 후쿠부쿠로라고 하는데요. 자, 이 후쿠부쿠로 하나하나 조금 단어를 해체해보면요. 후쿠부쿠로라고 이 두 가지로 후쿠와 부쿠로를 나눌 수 있습니다. 후쿠 같은 경우에는요, 일본말로 입는 옷이라고 할 때 후쿠라고 하는데 같은 발음의 다른 뜻으로 후쿠라고 하면 행복 복자를 그렇죠, 한자로 읽은 건데요. 이 후쿠와
후쿠로라고 하면 봉다리, 주머니를 뜻하는데 후쿠와 후쿠로가 합쳐져서 후쿠부쿠로라고 하는 발음으로 타금으로 바뀌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바로 복, 그렇습니다. 주머니라고 하는 뜻이 되죠. 그래서 럭키백, 후쿠부쿠로의 원조는 복주머니.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지만 뜯어봤을 때 그쵸, 정말 대박인 물건이 뭐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가격대는 한 일본에서 2,000엔에서 뭐 비싸게는 20,000엔, 우리나라 원 환율로 대충 뭐 바꿔보시면 얼마 정도 하는지는 가늠이 가실 텐데요. 요렇게 가격대도 천차만별인데요. 받는 사람들이 그쵸, 놀라는 그 리액션이 재밌어서 많이들 선물하는 럭키백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